끝까지 화이팅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뭐 배웠지? 아, 극대라면서요. 극대급수.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 최대값이랑 관련이 있나? 아니에요. 뭐 이름은 세 보이지만 뭐 세다는 그런 이미지는 없고 증가가 함수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 이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점을 극대라고 했고 반대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점을 극소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그래프를 통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식을 딱 주면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 그 구하는 순서가 있었거든.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프 그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계를 딱 드리면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 다음 활용부터는 그거를 요구해요.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몇몇 유형 문제로 왔다 갔다 문제라던가 특히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 도함수의 그래프도 약간 사람으로 비교하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도 원래 함수를 추리할 수가 있긴 한데 대충 증가감소나 이제 극대급수 정도만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하세요. 81쪽에 네. 8번이요. 81쪽에 8번. 자, 지우는 학교 수업 잘 듣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줄면 안 돼요. 81쪽에 8번. 아하,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그냥 좋은 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자, fx가 나오는데, 시간에 k라는 문자가 보이네요. k라는 문제가 있죠. 자, 문자가 하나니까 뭐 한 개를 줘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k를 구하시라고, 혹시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어요? 가끔 이 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항상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얘나야, 이 관계인 숫자 두 개 뭐 있어? 아무거나. 예를 들어. 2하고 마이너스 2. 그런 거 잘 아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야. 즉, 이번 문제를 이해했다면, 아, 극대로 극소가 저런 관계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까지 끊고, 실제로 구해봐야죠. 혹시나 실제로 한번 구해보셨나요? 혹은 구하려고 노력해보셨나요? 혹시 해봤어요? 뭔가? 얘는요, K가 그나마 좀 맨 뒤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구하는 순서, 첫 번째 뭐다? 도함수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친구가 그 값의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눈치껏 얘네들은요, 결국 단점이 되겠죠. 있다면서 두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쩌면 여기서 바로 대입을 해도 괜찮아요. 다시 어쩌면 여기서 원래는 체크를 또 하잖아. 근데 굳이 이 문제는 할 필요 없긴 해. 왜냐면 어차피 저게 있다고 써있잖아. 극대함수가 있다며. 그럼 뭐 하자? 곧바로 여러분들은 함수값. 자, 실제로 극대값, 극소값은 제가 함수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가함수 체크는 도함수가 도와주고 실제로 극대값을 구하는 것은 함수값, 원래 함수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f-1 구해보시면요. 암산해볼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k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그리고 f0 구해보시면요. 이거 4분의 k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극대, 하나가 극소겠죠.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관계래. 얘나요. 자, 요런 관계래. 이거 두 개도. 그럼 자, 이제 식을 세워서 끝낼 거고. 자, 혹시 이런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식성되는지 아세요? 자, 결국 봐봐. 부호 차이잖아. 그럼 물어볼게. 이거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쪽에다가 뭐 해주면 돼? 이게 같아지려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뭐 붙여주면 부호를 바꿔주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기세우자고요. 요게 저런 관계를 그럼 둘 중에다가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거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식을 세워야 되니까 아마 그러면 식을 못 세웠구나.
저랑 관계를 이해하시 이거 시정돼요. 부호 차이란 말은 부호를 아무 때나 한쪽만 채워주면 돼. 그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항에서 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계산 문제니까 간단하게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또 지금 다 했어? 지금 없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예상 건데 요 문제 일단은 체크해 놨어요. 혹시 질문 나오려나? 예상 문제 나왔고.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어? 아, 방송부. 혹시 이번 2학기 때는 두 친구니?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미리 말해줘.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일회성이야 이럴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번 달까지. 아, 이번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까지. 목요일도? 네? 네? 목요일.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네. 화목 둘 다? 그냥 계속 붙어요. 네. 그럼 항상 이 정도 시간대 오는 거야? 항상 오늘 다음 주는 온라인이니까. 아 지금 온라인으로 뭐 줌 같은 거 관련된 거 아니시죠? 방송 중이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혹시 틀렸으면 실방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내 생각에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질문을 또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스에 가보시면 극값 관련 문제들이 추가로 더 나와요. 그거 관련 문제를 쭉 설명드리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약간 일부 어려운 문제도 존재해요.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미리 말을 할 거예요. 숙제도 미리 말할까 선택으로 넘겨드릴 유형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소화할 친구는 소화하시고 안 되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 혹시 나오면 뭐 질문할 거 없어? 혹시 앞에 읽는 거 없어? 확실해? 이건 좀 자신 있어? 아니, 이거 궁금해, 왜요?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근데 확실히 1학기 때보다 낫지 않아? 아니, 말고. 잠깐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네가 아마 슬슬 느낄 걸,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게 수능 때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 쪽이 어려워져.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뭐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월요일날 특강 보충한 친구들 제가 오늘까지 문제 풀어라고 했는데 혹시 나 오늘 다 풀어왔어? 거기는 질문 없어? 아 그때 내가 설명 많이 줬나? 거기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우주랑 저기 다은이는 1시간 남은 거 제 생각에 이번 주 토요일날 지난번처럼 그냥 끝나고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은 평일 중에는 바쁘신 것 같으니까 토요일날 일단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질문 10번이요.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 네. 자, 10번 문제는요. 3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자가 A, B, C 3개 보이네.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자, 무슨 그래프예요? 원래 함수야, 도함수야? 이제 슬금슬금 도함수 그래프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가만 보시면요, 혹시 이 그래프 안에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자, 요점 0,0이잖아. 그럼 어쩌면요, 그냥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보자면요, f 프라임 0이 0인 거 맞아요? 이 도함수가 0,0이라는 거잖아. 다시
여기 지금 4,0을 지나니까 어쩌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럼요. 사실 너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봤다면 자, 얘나야 도함수 안에 문자가 몇 개지? 그럼 2개지. 그럼 이제 이거 2개로 A, B 구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론상 구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 문자 C라는 게 존재해. C라는 게 어쩌면 이게 재밌네요. 이게 얘를 적분하고 그러면 적분 상수래. 아까 C가 마침 C네요. 그래서 쟤를 구해야 돼. 그러려고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뒤에 보여? 극소값을 알려주고 있네. 자, 너가 알고 뭐냐면 이 그래프를 다시 봐서 우리 지난 시간 연습했었죠. 혹시 극소값 x가 얼마일 때 나오는 줄 아세요? 몇 밑에. 여기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 여기가 극소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뭐다? x 값이 0일 때 극소값이 저거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요거를 지나는 거예요. 원래 함수. 이제는 요거를 주의하세요. 원래 함수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값 구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아마 시간 되면 저기 뒤에 가서 적분 쪽 가보시면 우리 몇 개 넘어간 거 있지. 그거 해결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그래프 해석이라던가 극대람을 안 배워놓던 거지. 특히 방금 했던 이 빨간색 문장이 뒤에 많이 나와요. 어쩌면 앞으로 이런 문장도 이제 저만게 주는 문장이에요. 간접적으로. 아시겠죠? 자, 또 그냥 그때는요 x가 4일 때 가면 되겠죠. 또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나오나 혹시 앞에 뭐 돌아가서 혹시 체크 안 되는 거 확인해봐. 혹시 안 돼 있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자, 우주도 한번 질문해 볼래? 그 다음에 자, 없으면 출발하고요. 얘랑 또 집어넣을 거 없어? 진짜로? 자신 있어요? 네. 오, 자신 있어요? 오, 그 수업 들지 말고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얼굴 좀 극렬하게 여겨줘.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서봐. 진짜 혹시 학교에서 발표해 본 적 없어요? 뭐죠? 혹시 뭐 발표 수업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앞에서? 있어? 그럼 혹시 발표하는데 누가 막 보라? 나오는 거 보라고 어때요? 그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진짜 그래. 대학교 가면요 발표 수업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 누가 조용한 진짜 보여 이게. 그 마음이 힘들어. 아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그런가? 그러면서 그래서 막 안 좋을까 이러고 막 PPT에 별을 다 넣잖아. 영상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정말로 그 PPT 잘하는 사람들 옛날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사람들은 발표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별로 문제가 없어. 다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옆반 애들 귀가시키고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자, 일단은요. 가은이 질문할 거 없어? 네. 자, 그럼 1분 뒤에 갈까요? 이번 2학기는 나 이만 약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일 내자. 좋은 일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좀 잘 가보자. 여러분들. 잘 가보자. 참 어렵다. 잘 보고 싶은데. 너네랑 잘 보기 싫겠어. 근데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그런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돌이켜봤을 때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어른 되고 막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저희 교재는 날선이요. 입니다. 자, 페이지는요.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64쪽입니다. 자, 위에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내용 최대값인데 사실 오늘 어쩌면 최대값만 할 거예요. 요 뒤에는 이제 한 파트가 끝나. 그래서 자, 최대값이라고 써있는데 자, 한 번 더 써볼까? 자, 가은아, 그동안의 경험상 저랑 한지 꽤 됐잖아요. 우리가 함수를 배웠다 하면 최대값 물어보지. 좀 뒤쪽에서. 그치? 그리고 원래는 써볼까? 자, 원래는 이 최대값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아니요. 자, 이거 원래는 그래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표정이 왜 그래? 자, 원래 최대값 문제는 자, 다들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자, 그린 다음에 이게 뭐야? 일종의 그 가위 아니에요, 가위? 싹 잘라보시면 이거 어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자,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최대값은요, 당연히 물어봐야 돼.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여기 전 페이지까지. 그럼 당연히 이어서 최대값, 최소값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최대값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원래라고 해서 원래는 이건데, 그럼 또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많이 잘라보다 보면 항상 또 있을 만한 것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체크했잖아요. 그동안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래는 진지하면 안 돼요. 머리를 쓸 곳이 있죠. 자, 숙제로 연습 많이 쓸 거니까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최대값, 쇠의 이미지는 뭐다? 가장 위. 가장 위. 최소값은 가장 아래. 이거 극대값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런 점을 말해요. 이 문제 푸시면서 복습하면 되겠죠? 자, 한번 자 풀어보셨나요? 자, 187번 문제인데 제가 한번 지난 시간 복습도 할 겸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극값이라는 걸 찾습니다. 찾는 방법은요,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이번 경우는 중근이 나오네요. 어쨌든 얘가 이제 후보라고 부를게요. 왜 후보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이제 검증을 거쳐요. 검증을. 너가 이제 뭐 탈락하는지 혹은 당첨이 되는지 극대가 되는지는 뭐 해줘야 돼? 이제 요 양옆에 뭐를 증가함수라는 걸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기로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그렇게도 구할 수가 있지만 제가 빨리 구하는 팁으로 여기에 있는 약간 만만한 숫자들 1보다 작은 것 중에 0, 이런 걸 이제 도함수에다가 주의하세요. 원래 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에다가 왜 증가함수는 도함수가 줄 거니까 여기다가 0 넣어보시면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다가 2 넣어보시면요 역시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가 중요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나오나 일단은 극값이 될까? 요거는 제가 뭐 표현하기로 탈락자다. 탈락, 극값이 되고 싶었지만 증가는 극값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뭐라고? 증가하는 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점은 어쩌면 양옆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도 어쩌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우기로 증가한다라고 주는 문제는 꼭 늘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도함수가 0인 것 중에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이제 뭐 할 차례냐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탈락한 점도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1,1 지나게 돼요.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요, 첫 번째, 극값이든 탈락점이든 찍으세요. 이제 여기 관절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소위 Y절편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많이 체크했는데, 자, 이거는 왜 체크한다고? 뭐 그래프의 완성도 때문이야. 그래서 요점을 지날 거야. 그리고 저희는 양옆에서 자,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뭐 할 차례가 여기 보시면 가위가 있어. 자, 원래는요 최대값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위로 싹둑 0부터 싹둑 3까지 잘라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보지 마시고 이 파란색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언제 나오지 먼저? 3일 때. 이거 똑같잖아. 3일 때. 그리고 최소값은 0일 때 나오겠죠. 그리고 극대값이든 최대값이든 무슨 값은 y값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을 y값에다가 대입하시면 최대값 9, 최소값은 0. 맞은 친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래 풀인데, 자, 한 번밖에 안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까? 자, 188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겠지. 이제 또 어떤 많이 하다 보면, 굳이 그래프까지 다 그릴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와. 요 문제 풀면서 이제 체크할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항상 양끝점은 그런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뭘까요? 188번 한 번 더 해보면서 이 문제에서 한번 체크해드리고 한번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뭐 여러 번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지 마. 이거는 기말동이지만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숨 쉬는 것처럼. 다들 숨 쉬는 거 의식 안 하잖아. 주여봤지? 자, 이번엔 4차 함수입니다. 책 만들고 센스가 있네. 이제 가르치는 입장을 되게 반영한 것 같아요. 3차 한번 해보고 4차 한번 해보고 이걸로 고찰하고 하나 더 풀어. 깔끔하게. 그럼 당연히 베이스에는 왔다 갔다 문제 나오겠지. 최대값 줄게. 이런 문제. 추리하는 문제. 너무 뻔해 그냥. 오늘 여러분 진지할 거는 인용은 아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어. 그거를 좀 들어보세요. 자, 한 2분 드렸는데 어떨까요? 자, 이번엔 한번 제가 4차 함수 복습도 할 겸 좀 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도함수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그냥 도함수 구하면 좋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산해볼까? 연관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게 후보고요. 자,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사이사이에 만만한 수를 넣어볼 차례인데 여기에 2 양수, 여기에 2분의 1 음수, 여기에 마이너스 1 음수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 친구 탈락. 이 친구는 우주야 무슨 점이 돼? 극소. 자, 극소가 이제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점이에요.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릴 때는 탈락한 점도 찍어주는 겁니다. 0,1 여기 대입하세요. 그리고 극소값을 1,0이 되겠고 자, y절편은 얘니까 체크 안 할게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시면요. 자, 이제 0,1 찍으시고 1,0 찍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에 따라서 감소 또 감소 증가 이런 모양으로 가겠네요. 그런데 가위가 0부터 어딘가에 있는 2까지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뭐 해봐야 돼? 최소값을 확정이죠. 자, 최소값은 이번에는 극소값이고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0인 게 확정인데 이 최대값이 누구인지는 약간 애매해. 이 그림 잊지 마세요. 약간 애매하니까 둘 다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F0 넣어보시면 여기 써있네요. 1이 맞고요.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아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48 빼기 3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1이니까 17 최대값은 17이 되겠네요. 다들 맞으셨나요? 맞은 친구? 오케이. 자, 이제 두 번 해봤으니까 더 안 할게. 자, 이제 고찰 들어갑니다. 원래는요, 자,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너네가 옛날부터 이제 어떤 걸 배우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안 그리고 푸는 거죠. 자, 이제 해봤는데, 특히 이 문제의 결과물을 잘 보세요. 자, 항상 어디 있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 푸실 때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건데, 자, 어떻게 하면요. 자, 있을 만한 것만 체크하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항상 그렇듯 양끝점. 자, 양끝점은 있을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까? 가은아. 그쵸. 근데 하나 체크할 것보다 그 주어진 더비 안에 있는 뭐? 어쩌면 극점들. 자, 극점이란 말은 극대 극소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딱 여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라는 게 여기서는 극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것만 체크를 빠르게 하시면 굳이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189번 보이세요? 자, 189번을 이번에 뒷막으로 풀어볼 건데 이 문제 풀 때는 그리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거예요. 어차피 체크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도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어떤 상식선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과생들은 이제 미적분 배우게 된다면 좀 어려운 게 나와. 사인 함수 미분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럼 제가 1분 한 30초면 될까? 자,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제 요 고차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것도 아니야. 하다 보면 이렇게 약속 여기 있어요. 기껏 열심히 그렸는데 다 쓰지도 않아. 어차피 체크할 포인트만 체크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딱 여기만 체크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1분 30초면 충분하죠. 자, 한번 시범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체크할 포인트 첫 번째, 자, 왼쪽 끝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입합니다. 자, 왼쪽 끝점에 있지 않을까? 대입해 보시면요, 자, 여기에 19,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첫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오른쪽 끝점. 자, 오른쪽 끝점. 자, 1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 이 친구 두 번째 후보.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게 도함수를 구해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 혹시 암산이 이것도 가능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보가 두 개인데 자, 여기서 지우야 누구는 걸러야 될까?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데 자, 주의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 중위 뭐야? 중위 말고 중위. 자,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실수하지. 실제로 고1 때도 꼭지점 체크하면 안 되는데 잘려 나갔는데 꼭 체크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자, F-1 마일, 마상, 뿔구, 뿔일, 미랑 지워지고 6 되겠네요. 자, 보이시나요? 최대값은 나오나 얼마? 여기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 다들 동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혹시 여러분 다음 장에 위에 있는 이 두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참고로 고1 때도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 당시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이 똑같은 그림. 참고로 이 왼쪽 그림은 중3 때도 나와요. 이 그림이. 딱 이 그림 주면서 보통 뭐 그 당시에도 최대값 구해봐라. 뭐 그런 식이었거든. 자, 지금부터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제가 한번 활용하는 거 한번 연습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데이리쌤 가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근데 좀 알고 제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자, 실제로 봐봐. 이 페이지에 실제 문제는 맨 밑에 깔려있어요. 이게 너네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위에 있는 저 세 문제는 이거 한 땀 한 땀 도와주겠다는 건데 자, 우리가 어차피 시험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자, 내가 도움받을 거예요. 자, 86쪽입니다. 자, 86쪽 가보시면 똑같은 그림 두 개 보이시죠?
그 말은 뭐다? 이거 두 개가 대표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대표 문제고 고1 때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를 잘 듣고 풀어볼 건데 한번 시켜볼까? 사실 고1 때랑 똑같이 접근하고 똑같은 식을 만들면 돼요. 그냥 그때랑 달라진 거는 이제 식을 만들어 보시면 3차 이상이 나올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3차 이상 나오면 안 돼. 그래프도 못 그리고 못 구하잖아. 그때는 2차가 나왔어, 이 그림이. 근데 이번에는 3차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왼쪽이 27번 문제. 혹시 옛날에 했던 그거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식 만들어서 최대값 한번 구해보실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활용이라 불리는 건데 이제 최대값 구하는 활용이야. 근데 이제 식이 없으면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 작업까지 해서. 이 그림은 고1 때 똑같이 나옵니다. 다들 활용하면 치를 떨죠.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오늘 쉬는 시간 전에는 최대값 관련 문제 쭉 풀어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이 활용 정도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는 이 두 가지 그림이라도 잘 하세요. 일단 두 가지는 교과서에 이 두 개 나옵니다. 제가 조만간 2차 끝나고 나면 교과서를 좀 먼저 한번 풀어볼 거야. 새 책 풀기 전에 교과서를 쫙 한번 빠르게 돌릴 건데 교과서는 쉬우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 잠깐 근데 사실 느낌은 나쁘지 않았거든. 계산될 수 있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느낌이 맞긴 맞는데. 4가 아니야. 왜냐면 너가 실제로 혹시 그거를 마지막에 저기 원래 함수 대입했니? 거기다가 대입하면 될까? 우리 지금 넓이 구하는 중인데 A는 잘 나왔거든. 너가 지금 구한 그거. 근데 그거를 거기 대입하면 안 되지. 이해했어? 잘 접근했어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1 당시에는 달라진 걸 말해줄까? 이 문제가 고1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고1에 나오는 순간 이게 3차식이 나와요. 자, 고2 때는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넓이의 최대값 맞아요. 자, 넓이의 최대값이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여러분들이 고1 때는요 이 똑같은 그림에서 뭘 물어보냐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둘레의 길이는 2차식이 나와요. 그래서 2차 함수 관련 활용 문제로 나옵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자, 기억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자, 뭐 오랜만이니까 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일단은 첫 번째 자, 활용이잖아.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원래 활용은 두 종류가 있어. 식이 없는 게 있고 식이 있는 게 있는데 식이 없잖아. 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최대값 문제는요. 식 만드는 팁인데 자, 요 문장에 한번 요렇게 미주고 볼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나야 최대값은 x값이야 y값이야? x값일까 y값일까? 그럼 y값 아니에요. 보통 x가 얼마일 때 y값이야. 자, 얘는 y값이거든. 자,
그 말은 뭐야? 자, 지금부터 식을 만들 건데 함수 한 개를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자, y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식을 만들 거라고요. 이렇게 어떤 식을 만들어야 돼. 지금 식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넓이 관련 식이 아니잖아. 저 식 말고. 그런데 이미 y 쪽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앞에 있는 요 넓이 있지. 이 y 자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만든다 라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y값이니까 저 친구가 y가 되어줘야 돼. 이 자리가 y가 되도록 식을 만들 건데 너네가 고민할 거 뭐냐면요. 소위 신의 한수. 어디를 문자를 줘야 이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가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상 혹시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요. 어디를? 지금부터 뭐 요점 있죠? 사실 뭐 생각하긴 한데 말만 들으면 돼요. 자, 요 점의 어떤 x값을 지금부터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두는 순간 여러분들이 요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a란 말이 자, 여러분들이 요 점, 자, 요 점의 x값이 a인 거니까 나오나 우리 y값 구할 수 있나? 어떻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y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y가 곧 높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의 함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번 문제는 여기를 a라고 두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지금 a란 말에 요 길이가 a란 얘기죠. 요 길이가. 그리고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내접한다. 자, 이런 말이 써있고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요. 자, 꼭지점.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나 요 길이가 얼마고? a가 돼요. 넓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넓이 구해보시면요. 자, 가로 2a 곱하기 세로 6 빼기 a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우주야 몇 차 함수지? 여기 3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고1 때는요. 이 똑같은 그림을 뭐 둘레를 부르면 2차 함수가 나와요. 이 문제가 둘레의 길이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둘레를 물어보고 지금은 넓이를 물어봐요. 아시겠죠? 깨어나세요. 그리고 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우도 체크를 했어야 돼. 해야지 모르겠지만. 자, 그게 뭐냐면요. 자, 내가 지금 빌려 쓴 문자거든. 자, 혹시 이 A 범위가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를 빌려 쓰면 그 문자가 다 되기도 하지만 이 문자가 어떤 제한이 있기도 해요. 자, 우주에 혹시 이 A 범위가 있을까? 자, 먼저 이 A는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A를 나 지금 길이를 쓰고 싶어. 그렇잖아. 지금 여기 0보다 커야 돼. 작으면 좀 이게 이상한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이 A가 영원히 커질 수 있을까요? 어디? 자, 요 점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 A는? 이 점을 지나가면 이제 사각형이 뭐 이상한 또 그림이 돼버려요. 자, 빠르게 요 점을 구해오셔야 되고 요 점이 x 절편이에요. 즉 y 값이 0일 때 x 값 보이세요? x 값이 루트 6이죠. 즉 요런 가위가 생기는 문제예요. 이 문제. 요런 가위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까 배우신 대로 마무리 지어보실래요? 빠르게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자, 이번 문제는 양 끝점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뭐야? 그 가운데 뭐 있는 극대라든가 흡수에서 아마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예요. 자, 혹시 맞춤치고 중에도 이게 깔끔한 풀이야. 자, 고1 때 해본 적 있다고. 사실 이 그림은요, 고1 때 해본 적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친구가 풀었어, 그냥. 그게 자연스럽긴 해. 자, 이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아까 날선 유형에도 똑같은 그림 하나 소개되고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연습해봐.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자, 넓이의 최대가. 보통 뭐뭐의 최대값 나오면 그 뭐뭐의가 y가 돼야 돼요. 최대값은 y값이니까 저 자리가 y가 되어줘야 너네가 a를 구하는 순간 y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개해서 이제 3차 함수가 되고 이 친구 미분한 도함수 구해볼게요. 미분한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A 값의 후보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둘 중에서 나오나 누가 안 되지? 요거 요 가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밖에 없잖아. 얘기했죠. 센스 있게.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최대값을 줍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루트 1을 자 방금 이제 실수한 게 지우가 이 루트 1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쟤는 그냥 어떤 재료 같은 거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요게 지금 넓이 관련 식이잖아. 요 식에다가 루트 1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정리해 보시고 조금 더 쉬운 문제가 오른쪽 문제야. 이런 느낌 살려서 마찬가지야. 너네가 어딘가를 뭐 A라던가 X로 둬야 돼. 그런 신의 한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8번 문제, 2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억나? 그 박스 만드는 문제 있잖아. 맨날 이거 나오잖아. 박스 만들어. 근데 그 당시에도 부피였거든. 근데 그 당시는 아마 좀 같은 그림인데 2차 함수가 나오게끔 어떻게 세팅을 줄 겁니다. 이제 같은 그림인데 3차 이상이 나오도록 줄 거예요. 이 그림에.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부피의 최대값이야. 어디를? 일단 부피가 y야. y가 부피가 되겠으면 되고 뭐 어떻게 x를 둬야 부피가 표현되나요? 그것만 보면 돼. 어디를 x라 둬? 이 오른쪽 그림을 주고 이제 부피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한 별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 모양에서 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는 네 귀퉁이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냈다는 점. 다시 네 귀퉁이에 이게 다 정사각형인데 전부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잘라내서 상상되죠? 이렇게 딱딱 접어서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짜리냐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겠죠. 가장 커지려면 언제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식 하나만 들어볼게요. 식이 없잖아요.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y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뭐?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3자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이 자리가 3자 부피가 되어줘야 돼. 왜? 최대값은 y값이니까 y쪽에 저 부피가 그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뭐 x라고 둬야 어디를 x라고 둬야 부피를 표현할 수 있을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우주야 어디를 x라고 두면 좋은 줄 아세요? 아 여기 말한 거 맞죠? 여기. 그래서 한 기둥이를 지금부터 x라고. 그러니까 좀 뻔해서 쉬운 문제야. 뒤에 어떤 문제 하나 더 해볼 건데 안 뻔한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렵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은요 상상돼. 자, 요 길이를 가하나 뭐라고 할 수 있대? 9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도 똑같이 9-2x. 그리고 이제 얘를 접어보시면 높이가 x가 돼요. 저렇게 세 개를 전부 다 곱한 게 이게 뭐다? 부피가 되겠죠. 부피. 그리고 항상 뭘 체크하라고? 뒤에다가 x의 범위 혹시 가위가 있는지를 봐야 돼. 자, 이거 친구야 가위 있을까? 자, x는 뭐보다 커야 돼? 0 말한 거 없죠? 자, 0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작아야 돼? 여러분들 뭐보다 작아야 돼? 자, 여러분 상상해봐. 지금 양쪽에 둘 다 x가 있잖아. 이거 전체 길이가 9라고요. 그럼 가원아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9. 저거 절반보다 작아 여러분들. 절반도 안 돼. 절반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잘리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 와? 여기 활용 문제는요. 웬만하면 가운데 있는 극값에서 정답이 나와요. 왜? 기본적으로 양 끝점을 못 넣습니다. 이 활용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아는 친구들은 센스 있게 바로 극값 구해야 된다. 가운데 있는 친구로 정답을 낸다는 점. 자, 이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분해서 극값 중에 아마 가운데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걔 가져와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곧 쉴 건데 쭉 넘어가다 보면 89쪽에 유형 56번부터가 뭐다? 이제 최대값, 최소값 관련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형 56번은요, 이제 최대값 구해봐라. 실제로 구해봐라가 56번이고 57번부터 왔다 갔다 문제. 최대값을 주고 10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자, 왔다 갔다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한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 왔다 갔다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약간의 그 추리할 타이밍이 보통 그렇게 해서 만나시면 돼요. 19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대입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 자,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고차를 통해서 어디에 있을 만한지 체크 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풀 때는 고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왜?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차를 통해서 거기 딱딱 체크해서 비교해 보시라고요. 한 시간 남았어요. 제가 맨 뒤에도 정적분의 활용은 생각도 해보고 좀 시간이 애매하면 그냥 거기는 나중에 그냥 합시다. 어차피 기말고사 맨 뒤에 거기야. 여러분 적분 너무 많이 까먹지 말고 기본적인 계산도는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번 실판 같이 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혹시 정답 나온 친구 몇 분? 혹시 1번 나온 친구? 갖다 보고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실판에 제가 뭐 써놨냐면 일단 뭐 잘 모르겠고 배우면 돼요.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고차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있을 만한지를 설명드렸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양끝점 넣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후보 중에서 있는데 영은 체크하면 안 돼요. 잘려나갔고 2만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못 푼 친구는 얘네들끼리도 나오나 얘네들끼리도 최대값, 최소값 알 수 있게 없게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제일 크게요? 1번, 2번, 3번 누가 제일 크게요? 아, 2번이요. 2번 고른 친구는 이걸 안 바꿉니다. 자, A가 음수거든. 그럼 자, 얘가 아마 2번 고른 친구는 더하기니까 커지는 게 아닌가. A가 음수면요. 16A도 음수예요. 음수를 더해주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가 뭐다? 최소값이에요. 다시 얘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었으면 이제 틀렸겠죠. 이제. 그럼 이제 얘는 가장 큰 건 누굴까? 자, A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는 양수야, 음수야? 여러분 A가 음수면요. 이게 놀랍게도 중2 때 배우는데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4A는 양수 아니에요? 그치? 얘도 양수거든. 자, 누가 더 큰 양수야? 4가 더 클 거 아니야. 얘가 더 큰 걸 더해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 즉 얘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제가 귀찮아서 대문자에는 최대값 맥시멈이고요. 소문자에는 미니멈 최소값이에요. 근데 위에 읽어보시면 최대값이 나와 있잖아. 6. 최소값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 푼 친구는 이 문제 틀렸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친구는 한번 확인해봐. 이 정도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이야. 앞에 문제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왔다 갔다 문제 한 문제 소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23번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최대값 관련 내용 끝내겠습니다. 자, 23번도 놀랍게도 그 고1 때 봤적 있는 그림이야. 이게 조금 뭐랄까 누구를 X라고 둬야 될지부터 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23번입니다. 이거 똑같이 고1에 나와요. 힌트. 이거 약간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였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 닮음을 적절히 이용해야 이 가운데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거 기억나시나? 자, 얘는 제가 그냥 주도하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1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번 X 정하고 한번 조금 놀아보세요. 근데 얘는 많이 나오긴 해, 진짜. 그 날선 이용이도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 뒤에 퀄라이트 페이지에. 그때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활용이 좀 어렵다는 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식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아까 사실 그 두 개는 쉬웠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닮음. 이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한지 모르겠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좀 푹 쉬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기를 봐도 이 보기 왜 이래 이거 심상치가 않네요. 보기가 숫자가 너무 큰데 자,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런 상태야. 우리가 이런 걸 원뿔이라고 배우고요. 여기 안에 내접, 보통 내접이라는 건 꽉 차게 이렇게 들어있고 꽉 차게. 그러니까 내접이 해서 되게 중요해요. 이 꽉 차지 않으면 어떻게 풀 방법이 없습니다. 꽉 차게 들어와 있고, 자, 마지막에 붙는 게 뭐다?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이 원기둥 부피가 y가 되도록 식을 만들 거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저 원기둥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y라고 두고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오랜만인데 혹시 가은아 원기둥의 부피가 하는 공식 아세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원뿔은요, 참고로 3분의 1 곱하셔야 되고요. 요거잖아. 그럼 자, 이제 목적지가 뭐야? 우리가 표현할 건 첫 번째 민넓이를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를 어떻게 잘 표현해야지 이제 요식을 만들겠죠. 자, 첫 번째 고민. 그럼 어디를 x라고 둘까? 라는 거예요. 혹시 고1 때 기억 안 나세요? 이 x는 사실 x가 뻔하긴 해. 어쩌면 뭐 여기를 x라고 두든 혹은 여기 위에 있는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얘를 x라고 두든 둘 중에 한 개인데, 저는요 혹은 이 문제 원래 국룰은 자, 여기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을 한번 x라고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x라고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민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r 제곱이잖아. 원의 넓이. 그런데 뭐 이제 여러분들 고민은 이 높이, 이 친구를 자, 네모할까요? 이 네모를 어떻게 구해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네모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있는 자, 제가 색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는 중인데, 자, 혹시 여기에 있는 파란 색깔 삼각형이랑 빨간색이랑 혹시 닮은 거 아세요? 닮았다. 여기 닮았어요, 두 개가. 그 당시에 배우기로 뭐 써드리자면 AA 닮음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요 각도는 공통이고요. 둘 다 90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닮은 겁니다. 그럼 닮았단 말은 뭐가 존재한다? 닮은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할 겁니다. 다시 이 높이를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이제 네모가 여기 있잖아. 약간 세팅을 바꿀게요. 그럼 자, 여기가 네모란 말은 얘나야. 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요게 네모래요. 여기는? 그럼 자, 10 빼기 네모 맞아요? 요 전체가 10이니까 요거 빼면 요거 나오겠네. 요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색깔로 보낼게요. 요거는 x죠. 그리고 자, 요 길이가 얼마나고요?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도 나와 있네요. 자, 요 상황이면 닮은 비를 쓸 수가 있겠네요. 맞아? 지금 요거는 딱 닮은 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비례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10 빼기 네모 대 10은 x 대 5랑 같은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곱한 거랑 자, 양 옆을 곱한 거랑 같다 라고 배웠고요. 양쪽에 5를 나누시면 이렇게가 되고, 반대편으로 2양 하시면요, 보이세요? 네모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라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네모가 높이니까 이 높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요 우리가 구한 요 식을 딱 넣어주신다면 요거는 나오나 몇 차 함수지 이제? 이게 3차 함수가 돼요. 이제 고1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고1 때는 교묘하게 어떤 다른 걸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이제 2차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 그걸 이제 만들기 나름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다음에 자, 또 체크할 게 있지. 자, 이 x의 범위는 과연 무한대일까? 자, 혹시 한번 우주가 도와줄래? 혹시 이 x의 범위 있잖아. 자, x는 뭐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거의 국룰이야. 여기보다 커. 왜냐면 뭐 길이 같은 걸 두기 때문에. 뭐보다는 작게.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아무리 키워도 5보다 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런 범위가 생기고, 세 번째는 느낌아. 항상 이제 양 끝점을 못 넣어. 보통 웬만하면. 그래서 항상
이제 미분한 그 도함수에서 극값이 하나 있을 거야, 이 사이에. 모두 그 친구에서 최대든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그럼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4분인데 20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최대값 문제예요.